하루 한 잔이면 혈전이 싹 녹는다. 그럴듯하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지난 40년 넘게 약국에서 매일같이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을 드시러 오시는 어르신들을 직접 봐왔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약사님, 저 매일 건강주스 마시는데 왜 혈압이 안 내려가요? 나트륨 낮춘 소금으로 바꿨는데 당뇨 수치는 왜 오르죠? 심지어 어떤 분은 이제 자연식으로 고쳤으니까라며 혈압약을 임의로 끊으셨다가 한 달 만에 응급실에 실려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는 건 한 잔의 기적이 아니라 매일의 기본기입니다. 이 정보를 모른 채 잘못된 습관을 고집하신다면 결국 병원비로 모아둔 돈을 다 쓰게 되고 고통 속에서 건강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제약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양심의 소리를 따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12주 혈관 회복 로드맵은 약을 임의로 끊지 않으면서도 생활을 바꿔 혈압, 혈당, 지지를 실제로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공개할 오늘 밤 바로 시작하는 혈관 체크리스트는 4주 만에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게 해준 그 비법입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손발이 퉁퉁 부어 있어요.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려요. 저녁만 되면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욱신거려서 소파에 앉으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밤에는 화장실을 서너 번씩 가야 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요. 약국에서 약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하소연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혈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 쓰면 수도관에 녹이 슬듯이 우리 혈관도 몇 년, 몇십 년에 걸쳐 서서히 막혀가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된 하나의 통로예요. 혈관 안쪽부터 상하게 만들죠. 짠 음식, 단 음식, 과식, 그리고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는 생활. 이런 습관들이 혈관 안쪽에 염증을 만들고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요. 그 위로 나쁜 콜레스테롤이랑 당화물질이 달라붙으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거죠. 마치 녹슨 수도관처럼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아무런 증상도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큰 병으로 터져버리는 겁니다. 국제 연구 결과를 보면 소금을 하루 1000mg만 줄여도 심혈관 위험이 확실하게 줄어든다고 해요. 체중을 5%에서 10%만 빼도 혈압, 혈당, 지질 수치가 동시에 좋아진다는 것도 밝혀졌고요. 주 150분 이상 걷기만 해도 낙상 예방, 심폐기능 향상, 심지어 치매 예방에까지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결국 답은 간단합니다. 약만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식사, 운동, 체중, 수면, 이 모든 걸 한 세트로 바꿔야 혈관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오늘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건강 주스 마시던 분들이 오히려 당뇨 수치가 악화되어 약을 늘리러 오시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제 고객 중 한 분이셨어요. 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ABC 주스나 과일 착즙 주스 드시나요? 건강에 좋다고 믿으면서요. 그런데 제가 40년간 약국에서 본 현실은 달라요. 72세 남성분이셨는데 매일 아침 사과, 당근, 비트를 갈아서 한 컵씩 드셨어요. TV에서 혈관에 좋다고 해서 1년 넘게 빠짐없이 드신 거예요. 그런데 정기 검진에서 당화혈색소가 9.2%까지 올라간 거예요. 정상은 5.7 이하인데 말이죠. 그분이 약국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사님, 저 건강하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매일 과일이랑 채소만 먹었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주스의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과일을 착즙하면 섬유질이 거의 다 빠져나가요. 남는 건 과당과 물뿐이에요. 섬유질은 우리 몸에서 당이 천천히 흡수되게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방패가 사라지면
당분이 혈액으로 급격히 쏟아져 들어가요.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는 거죠. 영국 의학저널에 실린 대규모 연구를 보면 이렇습니다. 과일 주스를 자주 마시는 사람은 2형 당뇨 위험이 증가했어요. 반대로 블루베리, 포도, 사과 같은 통과일을 먹는 사람은 당뇨 위험이 감소했고요. 같은 과일인데 갈아 마시느냐, 통째로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반대로 나온 겁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인슐린 반응은 느려지고 혈관은 약해져요. 갑작스러운 당 수치 상승은 췌장을 넘어 혈관 내부까지 손상시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주스를 마시는 게 오히려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스무디는 어떠냐고요? 통째로 갈아서 섬유가 남으니까 주스보단 나아요.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바나나 하나, 망고 반 개, 여기에 꿀까지 넣으면 당분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한 컵에 각설탕 10개 이상이 들어간 셈이죠. 달콤하니까 매일 마시기 쉽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혈당과 체중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과일은 통째로 씹어 드세요. 사과 한 개, 배 한쪽, 베리 한 줌. 이렇게 드시면 섬유질이 그대로 남아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고 포만감도 오래가요. 물이나 무가당 차를 기본으로 하시고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요리할 때 소금 조금만 넣으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그건 절반만 맞는 얘기예요. 진짜 문제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드시는 가공식품 속 소금이거든요. 라면 한 봉지에는 나트륨이 1800mg 넘게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이 1500mg인데 라면 하나로 이미 초과해요. 햄 서너 장, 빵 2개, 젓갈 한 숟가락, 이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나트륨 폭탄이죠.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이 계세요. 68세 여성분이셨는데 평생 국물을 좋아하셔서 아침엔 된장찌개, 점심엔 국밥, 저녁엔 김치찌개를 드셨어요. 국물까지 다 드셨고요. 본인은 싱겁게 드신다고 생각하셨대요. 요리할 때 소금을 많이 안 넣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왼쪽 몸이 마비되고 말도 제대로 못하시게 됐어요. 병원에 응급으로 실려가서 검사 받았더니 뇌졸중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혈관이 막힌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분이 퇴원하고 나서 약국에 오셨을 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사님, 저는 짜게 안 먹었는데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미국 심장협회 권고를 보면 이상적인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1500mg이에요.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상한선이 2300mg이고요. 단 1000mg만 줄여도 혈압과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소금통에서 직접 뿌리는 소금은 전체 나트륨 섭취량의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가공식품, 외식, 배달음식에서 오는 거예요. 라면, 햄, 소시지, 빵, 피자, 치즈과자, 젓갈, 김치. 이런 음식들이 진짜 적입니다. 국물도 마찬가지예요.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찌개 한 그릇 드시고 국물까지 다 드시면 나트륨이 2000mg 넘게 들어가요. 하루치를 한 끼에 다 드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면은 스프를 3분의 1만 넣으세요. 국물 요리는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가공육은 아예 끊으시고 달걀, 닭가슴살, 두부로 바꾸세요. 김치나 젓갈은 물에 한번 헹궈서 소량만 드시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꼭 들어주셔야 해요. 약국에서 40년간 일하면서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 중 하나거든요. 74세 남성분이셨어요. 혈압약을 10년 넘게 드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약을 안 가져가시는 거예요. 한 달, 2달 지나도 안 오시길래 걱정이 돼서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사님, 저 이제 자연식으로 다 고쳤어요. 혈압도 정상이고 몸도 가벼워요. 약은 이제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약 먹으면 오히려 간이 나빠진대요.
저는 그때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렸어요. 혈압이 정상이 된 건 좋은 일이지만 약을 끊으시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해요. 임의로 끊으시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괜찮아요. 저 이제 건강해졌어요 라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석 달 뒤 그분의 따님이 약국에 오셨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으셨어요. 아버지가 새벽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급성 심근경색이었대요.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심장에 큰 손상이 남아서 앞으로 평생 조심하며 사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따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사님, 아버지가 약을 끊으신다고 했을 때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요. 건강해 보이셨거든요.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도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당뇨병학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혈압이나 혈당이 좋아지면 의료진과 상의해서 약 용량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임의로 중단하는 건 절대 금지다. 왜 그럴까요? 약을 먹고 있을 때 수치가 정상인 건 약이 혈관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약을 끊으면 그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예요. 혈압은 다시 올라가고 혈당은 치솟고 혈관은 다시 손상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증상은 바로 안 나타나요. 몇 주, 몇 달 뒤에 갑자기 큰 병으로 터지는 거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건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그건 약을 끊기 위한 게 아니에요.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막기 위한 거예요. 약은 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겠어요. 식단만 바꾸고 운동은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70세 여성분이 계셨어요. 저한테 상담하러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사님, 저 DASH 식단이라는 거 3개월째 하고 있어요. 채소 많이 먹고 통곡물 먹고 생선도 챙겨 먹고 있는데 체중도 안 빠지고 혈압도 그대로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쭤봤어요. 운동은 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은 못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어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식단을 아무리 잘 챙겨도 운동을 안 하시면 근육이 줄어들어요.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 몸의 기초 대사율이 떨어져요. 같은 양을 먹어도 칼로리가 덜 소모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중도 안 빠지고 혈압도 안 내려가는 거예요. 게다가 운동을 안 하시면 혈액순환이 안 돼요.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혈액이 끈적해져요.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되는 거죠. 저는 그분께 이렇게 권했어요. 무릎이 안 좋으시면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의자 스쿼트, 벽 푸시업 이런 거요. 식후에 10분만 천천히 걸으셔도 돼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는데 그래도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12주가 지났어요. 그분이 약국에 오셔서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사님, 혈압이 145에서 128로 떨어졌어요. 허리 둘레도 7cm 줄었고요. 무엇보다 계단 오를 때 숨이 안 차요. 이제는 운동이 재밌어졌어요. 세계보건기구 권고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주 150분에서 300분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해요. 근력 운동은 주 2회 균형 훈련도 병행하시고요. 10분씩 나눠서 하셔도 괜찮아요. 식후 10분 걷기 이것만 하루 3번 하셔도 30분이에요. 운동은 단순히 살 빼는 게 아니에요. 혈관을 살리는 거예요. 근육을 지키는 거예요. 낙상을 예방하는 거예요. 심지어 치매까지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식단과 운동, 이 둘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어떤 습관들이 혈관을 망가뜨리는지 말씀드렸어요.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실천 가능한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40년간 약국에서 수많은 분들과 함께 실천하면서 효과를 확인한 방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약은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우리의 목표는 약을 끊는 게 아니라 생활을 바꿔서 약의 용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진행해야 해요. 매일 아침 가정혈압을 재시고 체중과 허리 둘레를 기록하세요. 이 숫자들이 좋아지면 의사 선생님께서 약 용량을 조절해 주실 거예요. 그게 안전한 순서입니다. 이제 12주 혈관 회복 로드맵을 시작할게요. 첫 2주는 혀를 다시 교육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혀는 짠맛에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소금 1500mg에 도전해 보세요. 라면을 드시려면 스프는 3분의 1만 넣으시고 국물 요리는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김치나 젓갈은 물에 한번 헹궈서 종지 절반만 드시고요.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끊으시고 대신 달걀, 닭가슴살, 두부로 바꾸세요. 음료도 중요합니다. 카페라떼, 주스, 이온 음료 전부 끊으세요. 대신 물과 무가당 차만 드세요. 냉장고에 2리터 물병을 항상 채워두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식사 전에 한 컵 이렇게 나눠서 드세요. 접시법도 시작하세요.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세요. 잎채소, 브로콜리, 오이, 토마토 같은 거요. 4분의 1은 통곡물, 현미나 잡곡밥으로요. 나머지 4분의 1은 단백질, 콩이나 두부, 생선으로 채우세요. 저녁 먹고 30분 안에 집 앞을 10분만 걸으세요. 또는 계단을 천천히 5층만 오르내려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어요. 제 고객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사님, 국물만 줄였는데 2주 만에 혈압이 10이나 떨어졌어요. 신기해요. 그게 바로 소금의 힘입니다. 3주차부터 6주차까지는 식사 순서와 속도를 바꿀 차례예요. 채소를 먼저 드세요.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스파이크가 훨씬 낮아져요. 섬유질이 먼저 위장에 들어가면 당이 흡수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한 숟가락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으세요. 10번 이상 꼭꼭 씹으세요. 뇌가 포만감을 느끼려면 20분이 필요해요. 빨리 먹으면 과식하게 돼요. 흰빵이나 과자는 끊으시고 통어밀빵, 오트밀로 바꾸세요. 흰 쌀밥 대신 현미나 혼합곡으로 바꾸시고요. 단 음료 대신 베리 한 줌과 견과류 한 줌을 간식으로 드세요. 이 시기에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해요. 평일 30분씩 5일 빠르게 걸으세요. 숨이 조금 차고 말은 이어갈 수 있는 정도가 적당해요. 근력 운동도 주 2회 하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10번씩 3세트, 벽에 손대고 푸시업 10번씩 3세트, 옆으로 미니밴드 차고 걷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균형 훈련도 추가하세요. 한 발로 서기 30초씩 3번, 발끝으로 걷다가 뒤꿈치로 걷기 3분. 낙상 예방에 정말 중요해요. 등푸른 생선도 주 2회 드세요. 고등어, 정어리, 연어 통조림도 괜찮아요. 물에 담긴 걸로 고르시고 튀기지 말고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로 구우세요. 한 고객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사님, 생선 먹기 시작하고 온몸이 가벼워졌어요. 계단 오를 때 숨이 안 차요. 7주차부터 10주차까지는 외식과 가공식품을 본격적으로 줄일 차례예요. 마트에서 물건 살 때 뒤에 성분표를 보세요. 1회 제공량당 나트륨이 600mg 넘는 제품은 피하세요. 순서상 앞 3개 안에 소금, 설탕, 지방이 있는 것도 피하시고요. 외식할 때는 국물은 조금만 달라고 하세요. 소스는 별도로 달라고 하세요. 밥만 먹고 포장해 오세요. 혼자 다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시기에는 체중 감량에 집중해야 해요. 주당 0.3kg에서 0.5kg씩 천천히 빼세요. 너무 빨리 빼면 근육이 빠져요. 회식이나 외식 1시간 전에 그릭 요거트나 삶은 달걀을 먹고 가세요. 배가 덜 고프면 과식을 막을 수 있어요. 취침 2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입이 심심하면 휘핑 없는 허브티를 드세요. 허리 둘레를 계속 체크하세요. 남자는 90cm 아래, 여자는 85cm 아래를 목표로 하세요. 아침 공복 혈압도 135에 85 아래를 목표로 하시고요. 한 고객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사님, 10주 만에 5kg 빠졌어요. 당뇨약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마지막 11주차부터 12주차까지는 습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레시피 3개만 돌려가면서 드세요. 첫째는 채소 듬뿍 비빔볼, 둘째는 생선이나 두부 요리, 셋째는 콩이랑 통곡물 샐러드. 이 3개면 충분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요일 저녁에 이번 주 장보기 목록, 조리 시간, 운동 시간을 캘린더에 미리 예약해 두세요. 계획이 있으면 실천율이 3배 높아져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좋아하는 음식 드셔도 돼요. 대신 포만 7부에서 멈추세요. 배부를 때까지 먹지 마시고요. 체중이 2kg 이상 늘어나면 즉시 2주차 루틴으로 돌아가세요. 미리 대비하면 다시 돌아오기 쉬워요. 한 고객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사님, 이제는 습관이 돼서 힘들지 않아요. 몸이 알아서 채소를 찾게 돼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는 건 한 잔의 기적이 아니라 매일의 기본기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건강 주스, 몸에 좋다는 소금, 자연식으로 고쳤다며 약을 끊는 것, 식단만 바꾸고 운동은 안 하는 것. 이 모든 게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었던 습관들이었지만 사실은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어요. 핵심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째, 주스는 끊으시고 과일은 통째로 씹어 드세요. 섬유질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둘째, 소금은 소금통이 아니라 가공식품에 숨어 있어요. 라면 스프는 3분의 1만, 국물은 건더기만, 가공육은 끊으세요. 셋째, 약은 절대 임의로 끊지 마세요. 생활 습관을 바꿔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용량을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넷째, 식단과 운동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해요. 주 150분 걷기와 주 2회 근력 운동, 이게 혈관을 살리는 최소한입니다. 12주 로드맵을 다시 정리할게요. 첫 2주는 소금 줄이기와 물 마시기, 접시법으로 시작하세요. 3주에서 6주는 식사 순서 바꾸기, 천천히 씹기, 생선 추가하고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하세요. 7주에서 10주는 가공식품 성분표 읽기, 외식 전략 세우고 체중 감량에 집중하세요. 마지막 11주에서 12주는 레시피 3개 고정하고 주간 계획표 짜서 습관으로 굳히세요. 이게 전부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40년간 약국에서 본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혈압을 낮추고 당뇨약을 줄이고 10년 전 몸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떤 분은 145였던 혈압이 128로 떨어졌고 어떤 분은 당화 혈색소가 9.2에서 6.5로 내려갔어요. 어떤 분은 12주 만에 허리둘레가 7cm 줄었고 계단 오를 때 숨이 안 차게 됐어요. 이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오늘 제가 드린 기본기를 매일매일 실천하셨을 뿐이에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날이에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드릴게요. 첫째, 저녁 국물은 건더기만 드세요. 라면 먹으면 스프는 3분의 1만 넣으세요. 둘째, 냉장고에 물 2리터 채워두세요. 주스랑 단 음료는 다 버리세요. 셋째, 내일 아침 접시의 절반을 초록 잎채소로 채우세요. 브로콜리, 오이, 상추 뭐든 좋아요. 넷째, 저녁 먹고 10분만 걸으세요. 또는 계단 5층만 천천히 오르내리세요. 다섯째, 오늘 밤 자기 전에 휴대폰 끄고 7시간 수면 약속하세요. 여섯째, 내일 아침 가정혈압 재고 적으세요. 일곱째, 이번 주 생선, 이번 먹을 날짜를 캘린더에 미리 적어두세요. 고등어 통조림도 괜찮아요. 댓글에 이 3주를 남겨주세요. 국물 반만, 계단 3층, 물 2리터, 접시의 절반은 초록색, 주 2회 생선, 주 150분 걷기. 이 작은 다짐 하나가 여러분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기적이 아니라 기본기에 반응합니다. 건강은 누구도 대신 지켜줄 수 없고 스스로 챙길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에요. 이 영상이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주간 체크표와 3분 쇼츠 루틴, 그리고 혈압약 종류별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혈관으로 100세까지 아니 그 이상도 활기차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